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1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에 있게 한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설립공헌자 추모 채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세워진 이 공간에서 2학년들이 또 이 공간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1, 3학년들이 채플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예원학교됨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채플을 드립니다. 먼저 아쉬운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 실습을 나오신 교생 선생님들의 실습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이 아니었다면 이 공간에서 보다 많은 사랑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쉬운 만큼 또 고마운 만큼 10분의 교생 선생님들이 살아내는 앞으로의 공간 속에서 예원에서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원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 교생 선생님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반갑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2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과 기억,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경험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마음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오시던 상담실 차마리아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지난 5월 19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당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요. 예원에서 함께 나눴던 따스한 나눔들이 우리 선생님의 삶의 공간에서도 더 깊게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흘러넘치는 사랑 안에서 3학년 1반 선교부장 박세인 학생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8회 졸업생 오성현, 정지수님의 고백과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함께하는 예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선배님들이 전해주는 고백이 각자의 자리에 오롯이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원이라는 이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예원학교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항상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 친구들과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 입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선배가 된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입학을 하게 된 1학년 친구들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그리고 느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묵상하는 예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자들의 말은 송곳 같은 것,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라. 금원집은 만민의 목자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 38회 피아노과를 졸업한 오성현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막연히 종합예술가를 꿈꿨었는데요. 지금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극단의 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험난한 시간도 참 많았지만 정말 주님은 저의 작은 기도에도 늘 신실히 응답하여 주셨고 가장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졸업생 정지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각자만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를 졸업해 독일로 가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후에 버클리 가서 재즈 피아노와 재즈 작곡을 복수 전공했어요. 사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들이 항상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시기 가운데 있었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저만의 음악 세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재즈라는 장르를 만나 풍요로운 음악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잘 성장해서 오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인 또 멋진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The Father's Song 들려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오늘은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7번째 순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호모 비아토르, 정동의 이름과 중명전,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립 공헌자 추모 예배 그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우리 예원학교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은 오래된 도시에 속하지만 전쟁과 개발 시대를 거쳐오며 조선과 기독교를 포함한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여겨질 것들의 흔적을 거의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동에서 과거와 역사를 더듬어가는 것은 이런 그림의 형태처럼 오늘 지금 있는 것들과 상처투성이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흔적들 사이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보며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수준이니 그림에 재주가 있는 우리 미술과 친구들이 이런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동 묵상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로뎀나무의 옛 모습은 소렌토라는 파스타 파는 집이었다 했었고요. 마카다의 예전 이름은 빵파네, 라운드 앤디는 작은 프로방스와 아하바브라카를 거쳐 오늘의 이름을 가졌다 했습니다. 여기 산 다미아노라는 카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은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이 건물 전체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인데 이 카페 자리는 예전에는 성 바오로 서원, 바오로 딸이라는 카톨릭 계통 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이곳에서 무언가 먹거리를 사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곳의 지금 이름은 C 스페이스, 그 직전 이름은 위드미, 그리고 더 이전에는 정동마트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예원인들의 비공식 매점 같은 곳이지요. 학교 안의 변화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곳은 본관 5층 관현악실. 음악과 친구들은 이런 모습으로 입시 치렀던 기억이 날 텐데 오케스트라 등 합주 연습실로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마 7, 8년 이전까지의 선배님들에게는 같은 공간이 이런 모습으로 기억될 거예요. 2013년 신관과 신관 강당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곳이 강당의 역할을 대신하여 200명 정도가 겨우 들어가는 길쭉한 기차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전 선배들은 향사음악회도 이곳에서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 선배들은 실력이 여러분에 비해 못했을까요? 더 좋은 아트홀이 생기니 요즘 예원인들의 실력은 많이 늘었을까요? 그건 음악가 선생님들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신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전교생이 이곳에서 아기자기하게 체육대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탠드 있던 곳과 운동장 일부를 헐고 2013년 완공한 것이 지금의 신관 건물입니다. 지난번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 때 우리 중명전 쪽 담벼락 부근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택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때는 1880년대 현재도 자리하고 있는 미국 공사관에서 우리 학교 방향의 집들을 처음에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맥클레이가 이후 들어올 감리교 선교사들을 위해 선계약을 해놓았는데 미국 북장로의 소속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서울에 도착하자 그곳을 알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공사관부터 중명전을 거쳐 우리 학교 쪽 땅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지역이 되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건너편 곧 지금의 정동교회와 이화학당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우리 학교 부근 장로교회 흔적들을 살펴보면 신관 건물 뒤쪽 담벼락 넘어 지금의 미 대사관 관적 관리동 부근에는 언더우드보다 2달 늦게 들어온 선교사 헤론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 뒤쪽 언덕으로 넓은 과수원이 있었다는데 바로 이 헤론의 집에서 1886년 7월 첫 개신교 세례가 노춘경이라는 분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1890년 1월에 들어온 마펫도 언더우드의 집 북쪽으로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 학교 본관 자리인데요. 이후 마펫이 평양으로 떠나게 되자 이곳은 덕수궁에서 사들여 황화사가 설치되었고 해방 후 1953년에 이화학당에서 이 땅을 다시 사들여 1963년에 지금의 본관을 짓고 서울 예고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장로교 선교사들은 이후 덕수궁과의 관계 문제와 더 이상 공간을 확장해 나가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일찌감치 신문로 방향과 종로 방향으로 지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반면 감리교 선교지는 정동교회와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처음 자리에 남게 된 것이고요. 이 그림의 5번 후퍼 기념 유치원은 지금의 정동교회 자리, 보구여관을 헐고 지은 이화의 보육원 같은 곳이었고요. 3번 지역이 우리 학교 자리인데 음악관이라고 써있죠. 이화학당 시절 1924년 프램톤 주택을 개조하여 음악관으로 만들어 이화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곳에 서울예고와 예원학교가 들어섰으니 재밌게 새겨볼 만한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진짜 하려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원학교 운동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예원학교의 운동장은 본관에서 50m 정도 떨어진 교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이화 정동 빌딩이 있는 곳이 초창기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운동장이었습니다. 체육 수업을 위해 오고 가는 길에 소요되는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길 위쪽에
경향신문사가 들어서면서 신문을 실은 트럭들이 수시로 내달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문제였다지요. 지금의 이 이화 정동 빌딩 전에는 잠깐 동안 이렇게 주차장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사택이 있어 이화의 직원들이 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예전 예원학교의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우리 운동장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사진 가운데 안준영 목사님과 맨 왼쪽에 김정수 선생님이 보이는데요. 예고와 예원이 정동에 같이 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지금의 본관 앞 정원인데 오른쪽으로 건물 보이시죠? 이 사진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71년도 졸업 사진 중 한반의 단체 사진인데 지금의 등나무가 그대로 보이고 건너편에 2층 건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건물은 앞의 얘기들과 연관이 되는데 언더우드 이후에 그 땅들은 덕수궁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판매하게 되고 감리교 선교부에서 이를 매입합니다. 그리고서는 미 감리교 선교사들의 숙소나 휴식처로 사용할 그레이 하우스를 짓게 되었습니다. 볕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리하여 숙소나 휴식처로는 더없이 좋은 것이었다고 하지요. 요즘도 신관 1에서 4반 방향은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가림막을 내리지 않으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잖아요. 이 사진이 신관 공사 전 땅을 파던 모습인데 아마 이 모양들이 그레이하우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당시 학교의 선생님들은 저 그레이하우스 땅과 떨어져 불편했던 우리 운동장터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당시 정우현 교감 선생님과 교목실의 김정순 선생님 등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1969년에 이화학원 이사회에 정우현 선생님이 처음 정동 13의 1 그레이하우스 대지 약 900여 평이 예원학교 용지로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터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에 1977년 2월 대지 교환의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정동 17-4 예원학교 운동장 682평과 미 감리교 선교부 유지재단 토지 정동 13-1 외 1등지 980.2평 및 그레이하우스 건물 208.9평의 교환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토지 평수 차와 건물에 대한 대가로 이화학원은 미 감리교 선교부 측에 9,3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자료와 계약서에는 이렇듯 숫자와 액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이 일이 되기까지는 예원학교 선생님들과 이화학원 이사들의 기록에 남지 않은 수고와 기도가, 그리고 감리교 미 선교부와의 깊은 마음이 오고 간 나눔의 이야기가 그 밑에 깔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레이하우스 입장에서는 결코 바꿔줄 필요가 없었을 테고, 설득 혹은 협상이란 단어 아래 예원 측에서 얼마나 사정사정했을까 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원 중학교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학생 수가 적었고 전체 조회를 본관 옥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레이하우스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교생 조회를 할 때마다 임원식 선생님과 정우현 선생님은 교목실의 김정수 선생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레이하우스 부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시 미 감리교 선교부의 회계를 맡고 있던 미스 무어라는 분이 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한 채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서명하기 직전 미스 무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여 선교부의 휴식처로 모든 선교사들이 좋아하던 곳, 하나님이 천국 같은 휴식처로 주신 공간을 어린 학생들을 위해 내어준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교 운동장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학생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새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기대어 송곳 같은 현자와 목자, 선생님들의 말과 생각이 든든히 박은 말뚝처럼 아로 새겨져 있는 곳이 우리 운동장입니다. 자그마하고 때로는 주차장 같기도 하고 체육 수업하기에 터무니없이 비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새겨진 뜻과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 보이는 것의 크기와 보이지 않는 것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까지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예원의 운동장을 거닐 때마다 이 자그마한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애쓰며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려는 예원의 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